이것만 기억하시면 방치형 대학원 연구실에서도 살아남을 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며칠 전에 제 영상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방치형 랩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었거든요. 사실 여기 뒤에 붙은 히읗이랑 유유가 뭔가 좀 간절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잠깐 시간 내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도 아니고요. 제 생각을 그냥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연구실에서 방치되어 있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실에 와가지고 나 연구할 거야 이러고 왔는데 생각보다 방치를 당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일단 내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방치형 연구실, 그러니까 내가 방치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변명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연구를 안 하는데,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냥 내 연구실에 교수님이 뭐 봐주지도 않고, 사수가 딱히 뭐 봐주는 것도 아니고, 뭐 선배들도 잘 모르겠고, 나는 완전 방치돼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조금 합리화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변명거리긴 해요, 사실 이게. 그래서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진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는 일단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진짜로 본인 능력이나 아니면 그냥 어떤 열정, 그리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노력, 이런 건 다 되는데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막막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치형 연구실에 내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제 생각엔 해야 될 거는 플랜을 짜는 겁니다. 플랜. 그러니까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진짜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내 연구를 봐주는 게 아니고, 선배들도 여러 가지 이제 연구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선배들도 내 연구에 딱히 관심이 없거나 뭐 지도를 해주지 않거나 어떤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연구실의 경우에는 서로 그냥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박사과정들은 굉장히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교수님이 굉장히 신경을 써줘가지고 이제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본인 연구에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선배들이 좀 봐주고 선후배 관계가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굴러가는 연구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연구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내가 구체적인 플랜을 짜야 돼요. 왜냐하면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아무도 나한테 디렉션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 내가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내가 스스로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치형 연구실, 내가 방치되어 있을수록 이런 디렉션을 단순히 내가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짜야 돼요. 그래서 올해에는 컨퍼런스가 뭐뭐가 있고 뭐 저널이 뭐뭐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논문을 최소 이런 주제로 몇 개를 내야겠다, 그리고 연구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다,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을 짜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 스스로를 푸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 연구실을 택해서 방치되어 있는 건 굉장히 아쉬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 전 세계를 둘러봐도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아름다운 연구실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그런 연구실, 내 상상 속에 있는 그 선배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교수님이 굉장히 뭐 연구에 완전 프론트 라인에 있어가지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그러면서 논문 지도도 해주고 내 연구실도 잘 나가고, 이런 연구실 세상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없을지도 몰라요. 거의 유니콘 같은 존재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연구실 고를 때 가장 크게 기준으로 보는 게 보통 이걸 거예요. 신생 연구실이냐, 아니면은 좀 거대 연구실, 오래된 그런 연구실이냐, 요건데, 자, 신생 연구실 들어가면은 뭐 장점도 물론 있겠죠. 근데 어차피 연구실 세팅하느라고 내 시간에 어느 정도는 갈아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대 랩에 들어가면은 이 랩은 이미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수님도 이미 테뉴어 다 받으셨고, 굳이 연구에 개인적인 어떤 열정이 있지 않은 이상 연구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거의 그 정도 자리에 있으신 분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처음 들어갔는데
석사 지도에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거대 레벨수록 굉장히 바쁘실 거고요, 심지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좀만 생각을 해봐도 어느 연구실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연구하는 걸 이렇게 이끌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건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고등학교 때까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있죠. 대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거는 이제 내 스스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대학원 들어가면은 내 스스로 내가 뭘 공부를 해야 할지 찾아내는 거. 그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마인드셋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를 배우러 대학원은 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내가 이 연구실이 아니었다고 해서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누군가 나를 굉장히 좋은 연구자로 끌어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연구실에 장점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분명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만이 있다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환경으로 가고 싶은 거는 저는 100%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방법이 도망침을 통해서 다른 환경으로 가서는 안 돼요. 내가 이 현재 있는 환경에서 최대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바꿔낸 다음에 그걸 발판 삼아서 다른 환경으로 가야지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계신 그 환경에서 장점을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방치형 연구실이어가지고 아무도 내 연구에 관심이 없고 지도를 안 해줘. 교수님조차도 내가 뭘 연구를 하는지도 모르셔.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만 잘 스케줄링하고 플래닝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 스스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얼마든지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들은 내가 얼마든지 주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나를 끌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내 환경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취해가지고 좀 더 능동적으로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제 좀 더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지 지금 현재 환경에서 특히 방치된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브렉스루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을 최대한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치형 랩실에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좀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점점 그냥 나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연구도 나 혼자 하고 언젠가는 이제 되겠지, 언젠간 졸업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롱텀으로. 근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일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자주 주변의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요. 더 자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최대한 이 커뮤니티에 노출을 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작은 커뮤니티는 당연히 나와 교수님 사이, 그리고 조금 더 커지면 이제 연구실에 있는 그 동료들, 그리고 더 커지면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서로 다른 연구실들 사이에서도 교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어디인지를 좀 바운더리를 정하셔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나 자신을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좀 한마디로 말하면 좀 나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나대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저 랩에 제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한테도 좀 더 기회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랑 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치형 연구실에 내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 이퀄 내가 그냥 방치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방치형 랩실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서 나를 어떻게 끌어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최대한 노출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진짜 이 커뮤니티에 이제 중요한 한 일원이 되도록 이제 내 의견을 많이 어필을 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플래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노출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세요. 그러면은 굳이 교수님의 지도, 선배들의 이끌어줌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이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제 행동들의 이 모든 것들의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뭐냐면 교수님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지도가 아니라 건강한 그런 동료들 간의 그런 피드백이 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구라는 건 결국에는 나 혼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거 좋을 것 같아 이러고 그냥 페이퍼 내고 땡 이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디스커션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이제 내 생각을 인정받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디스커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들이 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인 의견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을 때 이제 거기에서 뭐 상처받지 않고 좀 더 이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굳은 살이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한다는 거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견뎌내고 더 이제 스스로를 이제 하드닝하는 과정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사실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건강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커뮤니티에 내 스스로를 놓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지금 뭐 방치형 랩실에 있다, 아니면은 뭐 신생 랩실에 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동료들과 디스커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 연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내 스스로를 놓을 수 있느냐, 이런 환경을 내가 만들었느냐,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환경이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방치형 랩실에 들어와 버렸어. 근데 어떻게 연구실 다시 고를 수도 없고 교수님 다시 고를 수도 없고 난 이미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전국에 있는 대학원생 100명을 쭈루룩 줄 세워놓고 이제 연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면 저는 거의 100% 장담하건데 100명 중에 99명은 아마 자기 연구실이 안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얘기하겠죠. 그 나머지 한 명은 아마 뭐 휴학을 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내가 내 연구실에 어떤 불만이 뭐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게 나만 느끼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들 비싼 조건이에요. 비싼 조건인데 거기서 이제 마인드셋을 어떻게 먹고 이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타파해 나가느냐, 좀 그게 중요한 거죠. 플랜 잘 짜고요. 그리고 이제 내 현재 환경에 있는 장점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잘 활용해보고 나 스스로를 최대한 이런 그 연구 커뮤니티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내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잘 조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누군가 나를 일방적으로 지도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한 그 동료간 피드백이 오갈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내 스스로를 놓는 것, 그런 환경을 세팅을 하는 거를 최종 목표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그 방법이 뭐 석사만 하고 연구실을 뭐 바꾸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실 나가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그 연구실을 그대로 쭉 박사까지 하면서 그 연구실 환경을 내가 스스로 바꿔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과정에서 다른 연구실 교수님한테 공동 지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모두들 다 각자 자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봤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더 하이 레벨의 이야기예요. 이런 스탠스로 문제를 좀 바라보시면 좀 더 길이 보이실 거다, 좀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채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점점 멤버십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뭐 제가 드리는 혜택이 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눈에 띄는 댓글이 있으면 그걸 컨텐츠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거 다뤄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혹시 제가 보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